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도 정치인 사면은 임기 3년 차였습니다. 기업인이나 뭐 생계형 범죄 이런 거 사면을 주로 했고요. 첫 사면에서 이렇게 그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전히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네. 설랑설레 했을 거잖아. 근데 마지막 결론은 김건희 특검 중간이 김건희 특검이 끝나기 전에 우리 다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던지든 결국 김건희 목걸이가 덮을 거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 사이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오늘 또 계속 쏟아지잖아. 근데 사실 국민들이 그래. 오늘 너무 열받았겠지. 어떻게 위안부한테 사기친년을 사면하냐라고 했지만 내일 목걸이 터지지? 그럼 또 잊어버려. 목걸이만. 나도 오늘 당장 그거 보면서도 또 반클리프 목걸이는 또 뭐야? 이러면서 검색하게 되잖아. 그래프는 또 뭐야? 뭐 얼마짜리야 이거 하면서 아까 오후에 JTBC가 단독으로 막 여러 개를 해버렸는데요. 일단 뭐 하나씩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와 관련한 목걸이, 김건희가 받은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2개입니다. 네. 하나는 통일교에서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 근데 그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목걸이가 반클리프 목걸이. 그건 서희건설 비서실에서 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갖고 이제 매장에 가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서희건설 비서실 직원이 와갖고 매장 직원한테 이 목걸이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용할 거냐, 그러니까 30대 같은 50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매장 직원들끼리 야 혹시 김건희 아냐? 이렇게 막 설왕설래 했는데 TV에 김건희 여사가 저걸 차고 나오니까 매장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30대 같은 50대면 이영애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김건희야 이영애지. 아니 근데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사러 오니까 저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물건은 아니라고 하네요. 서희건설 현금을 신시계 상품권에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구매를 했다네요. 서희건설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 그 사람이 그 후에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혹시 대가성인가 뭐 그런 걸 특검은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계는 시계 브랜드가 바세론 쳐들어야겠다.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이게 6천만 원이 아니고 5,400만 원. 5,400만 원인데 무슨 할인 받아서 3천 얼마에 샀다고는 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로봇계로 경비를 하는 걸 갖고 계약을 한 적이 있대요. 2022년인가 네. 뭐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한겨레가 그거 갖고 이거 특혜다라고 막 보도를 해서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 로봇계 업체 대표가 저 시계를 사서 예, 저걸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저 그 로봇계 업체 대표가 지금 계엄 이후에 보수 유튜버를 하고 있대요. 엥?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그런 유튜버를 하나 보죠. 누군지를 모르겠어. 내가 한참 찾아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윤호겐이 돼야 로봇계를 팔겠지. 그분은 그래도 이권이 있네. 말이 되네. 신혜식보다 낫네. 아유 정말 비싼 목걸이나 시계로 본인을 채우지 마시고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공부를 좀 그 시간에 하시면 좋았겠어요. 이 특검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 제목에 김건희 여사 인척집이라고 했잖아요. 저기가 오빠 장문의 집, 그 문제의 오빠 장문의 집. 거기서 고가 시계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많잖아요. 저거 말고도 목걸이도 모조품이라고는 하지만 목걸이도 나오고 막 저기 그림도 나오고 막 현금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혹시 저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거기에 옮겨놨다는 증거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일 구속되시고 내일이죠. 저기 영장 심사가 실체 심사가 내일 구속되시고 차라리 그냥 이런 모든 속세의 명품과 아름다운 보석들로부터 조금 격리되셔서 본인의 좀 내면을 들여보시고 한글 공부도 좀 하시고 본인의 좀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학벌, 외모, 집안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하시고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어떻게 좀 상담이라도 해드릴까요? 진짜 난 상담해주고 싶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불쌍하기도 하는 게 상담 그게 맥히겠습니까 그게? 좀 혼을 내줘야 돼 누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왜 너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컴플렉스를 결국은 온 나라를 말아먹는 걸로 풀었니라고 누가 얘기해주고 좀 참회를 해야 돼. 햄토리님이 건희 범수 돈 3억 터져 슈 하면서 이렇게 채팅 올려주셨는데 그 얘기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자극적입니다. 이게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SBS 김범수 아나운서라. 아나운서. 맞아. 이거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 결혼 전입니다.
부부가 2012년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 2011년 사건인데 네. 도이치모터스 그 차명 계좌에다가 그 계좌에다가 돈을 김범수 아나운서 명의로 놓고 내가 차명으로 3억 넣었다고 밝힌 육성이 나왔어요. 당시에 김범수 이 네. 아나운서가 코바나 컨텐츠 고문인가 맞아, 감사인가 고문이었어. 예, 뭐 그걸 하고 있었대요. 네.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잘 생각해봐, 고 작가님. 인간이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첫 번째 위안부 할머니 삥 뜯어먹고 막 육수 흘리고 막 되게 비호감에 좀 재수댁이 떨어지는 사기꾼이 더 싫어, 아니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뇌물을 막 받아 처먹는 여자가 더 싫어? 막상 막 같은데. 그렇지. 그 윤미향이냐 김건희냐가 지금 내일 모레 관전 포인트거든. 누구를 더 싫어할 것이냐. 아 그러네. 그러네. 누구를 더 싫어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 여론의 향방이 그러니까. 달라질 테고 이재명은 또 자기 방어가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미향과 김건희가 누가 더 비호감이냐. 지금 국민 비호감 둘의 대결이야. 근데 나는 윤미향이 더 비호감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중앙일보에서 유료 기사로 김건희 관련한 비하인드를 계속 풀어요 요즘. 오늘 근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서 그걸 소개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잖아요. 근데 그 임명식 때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봤죠. 초대받아 임명장 봤죠. 예.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는 남달랐다. 뭐 이런 기사예요.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배우자들한테도 마이크를 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얘기할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보통 배우자들은 한 30초 정도 스피치를 한답니다. 근데 김건희가 이제 마이크를 딱 받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뒤를 보십시오 이랬대요. 왜? 뒤를 딱 보니까 이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이게 김건희가 전시 기획한 점핑 위드 러브라는 그 전시 기획이거든요. 문재인이 아이들하고 막 이거 김건희 당시 SNS에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도 뛰게 한 점핑 위드 러브 필립 할스만은 당시 부통령 닉슨을 점핑시켰다. 그 사진 한 장은 닉슨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은 점핑 위드 러브전에서 점핑한 당시 문재인 의원. 이 사진을 자기 SNS도 올리고 갖고 가서 저렇게 아부를 떨었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30초를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MC인 것처럼 7분을 얘기했대요. 7분.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버벅대서. 말을 7분을 진짜 못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남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꼈다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되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전시기획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줄 알아.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밑에 쓴 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저기서 또 띄어쓰기 안 맞잖아. 띄어쓰기는 아마 바라지도 마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기가 무슨 전문가인 것 같은 막 그 그러니까.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정치 전문가이고 뭐 이런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이때부터 좀 남다르긴 했죠. 참, 그러니까 참 싫다. 그러니까 뭐 그 진보의 오야붕이시자 찐 좌파는 그 대통령실에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뭐 그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분을 그렇게 지키려고 개헌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개몽됐다는 건 뭐 좌파로 전향했다는 건가? 아니 윤석열 정신이 제가 윤석열 정신 전문가잖아요. 윤석열 정신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장동혁이나 김문수의 주장은 윤석열 정신이 반국가 단체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아유 와이프나 잘 막아봐. 와이프나. 그리고 그래서 그 윤석열 정신을 구현해서 어떻게 됐니? 진짜 반국가 자범들이 저 자범은 다른 자범보다 더 나빠. 왜냐하면 다른 자범들은 반국가 자범은 아니고 그냥 자범이야. 얘네들은 반국가 자범인데 그 반국가 자범들이 다 바스티유를 뛰쳐 나왔다. 그게 니네가 말하는 윤석열 정신이냐?